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얼마 전 PC 이상 증상으로 출장 수리를 부르시려다 지인분께서 꾸민걸 PC를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래서 알게 되셔서 방문해 주셨던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두 대의 PC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한 대는 말끔하게 수리가 되었고 다른 한 대의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영상은 위에 제가 연관 동영상 보시면 수리 과정과 진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PC 업그레이드와 정비 및 조립 과정 그리고 테스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꾸민걸 PC는 오프라인 PC 매장으로 약 20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C 수리 매장에서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이고요. 그때 한번 영상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그 연관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일단은 SSD가 일반적인 2.5인치 SSD 240기가였고 그 다음에 CPU 쿨러가 그냥 인텔 정품 쿨러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제 그냥 쿨러였어요. 초코파이 쿨러였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그냥 16기가 싱글로 구성을 하셨었는데 SSD는 P44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CPU 쿨러는 PC 쿨러사의 팔라딘 400 그 다음에 메모리는 SN코어 클레브 16기가를 더 추가를 해서 32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금액은 총 20만원이 나왔었고 여기서 약간의 할인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금액 한번 보시고 한번 나도 이와 비슷한 사양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구나 해서 동네 뭐 PC 수리 매장이라던가 한번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선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 잘하시면 해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 분께서는 서든어택을 주로 하시는데 PC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까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다가 BJ가 추천해주는 PC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사양과 스펙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CPU는 일단은 인텔 정품 쿨러가 아니고 그냥 사제 쿨러, 초코파이 쿨러가 달려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CPU는 벌크 제품이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들고 메모리는 16기가짜리 하나로 듀얼 채널로 차라리 8기가짜리 두 개를 달아서 16기가였으면 좀 더 지금보다 빠릿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PC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싱글로 16기가 달아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에 대한 확장석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서든 어택만 하시는데 사실 16기가라면 8기가짜리 두 개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CPU는 인텔 i5 12400F였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성능의 CPU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는 RTX 406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쿨러랑 조금 뭔가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든 건지는 몰라도 아마 조금 컴퓨터 많이 다루신 분들이라던가 하셨으면 들으실 수가 있으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SD도 일반 2.5인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D 250기가 달려져 있었는데 이분께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어떠한 게임을 설치하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어떤 거를 지우고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그레이드를 추천해 드렸던 거고 일단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 전과 후를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스펙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지금 부품 하나도 손 안 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한번 SSD에 대한 속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SATA 3 방식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한계죠. 이게 바로 536 정도가 나와요. 읽기가. 지금 이거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봤을 때 536 메가바이트 퍼 세크. 그러니까 초당 536 메가 정도 읽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가족 사진 한번 찍죠.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솔리다인 P44. SK 하이닉스의 P41과 동일한 모델이죠. 쌍둥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같은 성능을 내주고 있고 다만 무상 AS 기간이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은박지 안에
살포시 들어가 있는 친구는 딱 아시죠? SN코어 16기가짜리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쿨러사의 팔라딘 400. 싱글 공랭 쿨러계에서는 아주 잘 샀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 아주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쿨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메인보드를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때 있는 상태에서 다 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하고 방열판이라든가 다 보고 해서 조립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다 별도로 분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 드러냈고요. 이전에는 당연히 그래픽카드도 드러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CPU 쿨러를 한번 탈거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CPU 쿨러에서 이제 변경이 될 거죠. 지금 팔라딘 400. 정말로 잘 나온, 아주 롱런하고 있는 PC CPU 쿨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솔리다인 P44 프로 512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 12400하고는 약간은 100%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3.0 규격이라 약 3500 정도의 3500 메가바이트 퍼 세크 정도의 SSD 읽기를 지원하고, 4.0 같은 경우는 7000 메가바이트를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 지원에 7000이 넘어가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메인보드 규격과 CPU에 대한 그런 성능 제한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토막, 그래도 3500 정도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3500을 사지 왜 7000으로 샀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미미하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P41의 쌍둥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큰 망설임 없이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품 스티커 붙이고 M.2 슬롯에다가 지금 NVMe SSD를 먼저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제가 이제 쿨러 PC 쿨러 팔라딘 400을 장착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까지 다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 어쩌고 이렇게 뭐 마킹이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텔 정품 쿨러가 아니라, 정품 CPU가 아니라 벌크 제품, 벌크 병행 수입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릭사의 이제 MX4 서멀 그리스를 제가 도포를 합니다. PC 쿨러를 이제 싸제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 CPU 쿨러를 구매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서멀 그리스가 별도로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릭사의 MX4로 별도로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아마 어디 가서도 나 서멀 그리스 사서 뭐 샀는데 MX4 잘 샀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타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서멀 그리스입니다. 이것도 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품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품 뭐 요즘에 해외 직구라든가 이런 거 잘못 사시게 되면 정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알갱이들이 막 눈에 보이고 이것처럼 아주 예쁘장하게 나와야 되는데 막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져 있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더 안 바르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정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했고, 서멀 그리스의 또 역할을 좀 알려드린다면, 서멀 그리스는 CPU의 머리통과 CPU와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멀 그리스의 종류, 그 다음에 도포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도랑 무슨 차이가 있어, 성능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여러분 계시겠죠. 제가 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능하고 직결적인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어떠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CPU에 대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스로틀링이라는 기능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로틀링이 뭐냐면,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네.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는 또 특정 온도가 오랫동안 된다면 스로틀링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스스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전원을 차단시키자, 나 좀 식히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또 오래 쓸 수 있냐. CPU의 기초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고온을 이제 요구하는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빡센 작업을 하면 당연히 CPU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온도도 낮춰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쿨러보다는 이 사제 쿨러를 달았을 때, 좋은 쿨러를 달았을 때는 더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CPU 이제 쿨러 방열판을 이렇게 장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장착이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이제 메모리까지 장착하게 되면 이제 기초 조립은 완료가 된 사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입니다. 비품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비품 스피커란 PC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메인보드 제조사나 바이오스 회사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상 증세가 있는 부품이 뭐다 그런 거를 이제 패턴으로 알려줍니다. 만약에 메모리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CPU 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달라요. 근데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메인보드 제조사 들어가서 비품에 관련해서 어떤 패턴일 때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무조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품 스피커를 꼭 장착을 해서 PC의 이상 증상을 파악할 때나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들어있어요. 원래는 케이스 부속품입니다. 케이스에는 이런 게 하나씩은 예전에는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도 뭐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저도 사가지고 하나씩 꽂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메모리 2개 장착이 되어 있고 쿨러도 예쁘장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는 2023년 1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컬러풀 제조사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2025년 4월 17일 버전이 있더라고요. 1010 버전이 있어요. 얘는 몇 버전이지? 1005고 얘는 1010 버전이 있었는데, 자,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었다, 혹은 뭐 이슈들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권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걸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벽돌 증상이라는 희한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컴퓨터 전원을 넣으면은 뭐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혹은 넣었는데 컴퓨터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들어오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적극 권장해 주질 않고, 혹시라도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실패를 하셨다 그러면은 정말로 골치 아파집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능숙하신 분한테 롬 플래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실 수 있는 매장이라던가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번거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지금 나는 꼭 해야 돼 그렇다면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PC 수리점에서 하시게 되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저도 늘 루틴이긴 하지만, 이 PC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장치의 추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NVMe SSD도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에센코어 제품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CPU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던가 뭐 이런 거를 또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먼저 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품으로 이 버전으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절대로 뭐 컴퓨터를 꺼서도 안 되고 키보드나 마우스는 아예 만지지 못하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쭉 지켜보시고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절대로 컴퓨터에 완료가 될 때까지 만지시는 거 전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재부팅하고 다 화면까지 띄우니까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괜히 가져서 엉뚱한 거 만졌다가 실패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2025년 4월 17일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이 2023년 12월 8일 버전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1010으로 돼 있나요? 여기 1010으로 올라와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속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보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3579가 나왔죠. 3 옆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3000입니다. 아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볼까요? 아까는 몇이 나왔을까요? 536인데 지금은 3579, 굉장히 많이 늘었죠. 원래는 얘가 7000대를 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와 CPU에 대한 제한적인 성능 제한 때문에
반절밖에 속도를 못 냅니다. 반절이라도 어디에요? 3579나 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이제 고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찾아갖고 가셨는데, 이분께서는 서든어택을 정말로 많이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스펙에서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전과 후에 대한 게임에 대한 게임 환경에 대한 차이를 느끼시냐고 여쭤보니까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총 쏘고 달려가고 이런 건데 그분은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뭐 알 수 없는 제 영역의 분이시라고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C 수리점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떻게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런 순차적으로 이제 정비라던가 이제 수리를 받게 되시면 정말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PC로 정말로 그 하고 싶으셨던 게임 이제 용량도 늘어났으니까 마음껏 설치하시고 이제 지우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쓰셨던 240기가짜리는 제가 D 드라이브로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나 중요한 자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하시면 더 오래오래 용량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